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작은 한옥 마을에 사시는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93이신 할머니는 지난 15년간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해외에서 살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 고독, 무기력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박영순 할머니를 만나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또렷하고 웃음소리는 경쾌하며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집 앞 골목을 산책하시는 모습에서 생기가 넘쳐 흐릅니다. 혼자 산다고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라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지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시는 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93세 박영순 할머니께서 직접 실천하시는 7가지 비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게 될 분들께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비결. 매일 아침 나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럼 그냥 누워만 있을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요. 할머니의 아침 의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날씨를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을 15분 정도 하십니다. 침대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고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그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다리를 펴고 발목을 돌립니다. 이렇게 몸을 깨워주면 하루가 훨씬 가뿐합니다.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지요. 스트레칭을 마치면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으십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이 바로 단정한 옷차림이에요. 거울을 보고 오늘도 멋지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거예요. 아침 식사 준비도 할머니에게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비록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준비합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와 나물을 예쁘게 담아냅니다. 식탁에 앉아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왜 이런 아침 의식이 중요할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어차피 나 혼자인데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나? 대충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점점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되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만의 아침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꼭 할머니처럼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심호흡하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나만의 아침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비결,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면 동네 노인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지요. 93세에 스마트폰을 배운다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손가락도 말을 안 듣고 뭘 눌러야 할지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되는 거지요. 이제 할머니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듣고 네이버에서 날씨와 뉴스를 확인하십니다. 가끔은 사진도 찍어서 자녀들에게 보내십니다. 미국에 있는 딸아이가 엄마 사진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엄마 짱이에요 하더라고요. 배움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두뇌를 자극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늙지 않았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활력이 됩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배우고 계십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서예교실에다 계십니다.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그어내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명상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노인대학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도 듣습니다. 내 몸에 대해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시대에 뒤처지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하지만 배움을 계속하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를 따라가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꼭 어려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역사, 원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무료 강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배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배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 거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멋진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신문을 읽고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우거나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려보세요. 이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혼자 산다고 고립되어 살면 안 돼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면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이웃들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산책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가벼운 등산도 갑니다. 할머니는 동네 교회에도 다니십니다. 신앙심이 깊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요.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모임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수다 모임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5분이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는 부담 줄까봐 말 못하는 것들, 친구들과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과의 연결이 중요할까요?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이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치매 발병률이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은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면역력도 높아지며 심지어 통증을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집 밖으로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나중에는 친구가 됩니다. 동네의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같은 곳을 활용하세요. 그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좋은 선택입니다. 교회, 성당, 절 등에선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녀,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영상통화를 하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먼저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하고 제안하세요. 처음에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시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산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사람들도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하나씩 인연을 맺다 보면 혼자가 아니게 되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동네 마트 계산원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하고 말을 걸어보세요.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4번째 비결, 몸을 움직이세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놀랍습니다. 아침 6시 산책, 오전 10시 복지관에서 수업, 점심 후 집안일, 오후 3시 스트레칭, 저녁 식사 후 가볍게 동네 한 바퀴. 93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요. 쓰지 않는 근육은 빠르게 사라지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위험해서 운동을 피합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집 앞 공원으로 나가십니다. 30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편안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무와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공원에 도착하면 운동기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합니다. 발을 쭉 뻗고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비틀고 모두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합니다. 젊은이들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내 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둘째, 근육과 뼈가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집니다. 이를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낙상과 골절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넷째,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할머니도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낮에 적절히 몸을 움직이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무리하게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수영, 자전거 타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운동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끝난 후에는 정미 운동을 하세요. 편한 신발을 신고 날씨에 맞는 옷을 입으세요. 혼자 운동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친구나 이웃과 함께 하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에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집 주변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5번째 비결, 취미를 가지세요. 할머니의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입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오늘도 감사, 행복 같은 글들이 할머니의 손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쓴 거예요. 예쁘죠?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고 웍을 갉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작품을 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서예 외에도 할머니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화분에 꽃을 키우시고 매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으시고 라디오로 트로트 음악을 들으시고
가끔은 색칠 공부도 하십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왜 취미가 중요할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무료함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갑니다. 하루가 지루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할 일이 생기고 기대할 것이 생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서예 수업이 있어. 다음 주에는 새 책을 읽어야지. 이번 주말에는 저 꽃구씨를 심어야겠어. 이런 작은 계획들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취미는 또한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배울 때 우리 뇌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안 일상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명상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서예교실, 독서 모임, 원예 동호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정이 싹 트입니다. 할머니도 서예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 요즘 관심이 가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너무 거창한 취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거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 일기 쓰기, 뜨개질하기, 퍼즐 맞추기, 요리하기, 음악 듣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하는 취미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도 좋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함께하는 취미는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취미는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취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취미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6번째 비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절대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도, 혼자 살아서 외롭다는 말도,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섭섭하다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웃이 반찬을 갖다 줘서 고마워요. 손주가 전화해서 기뻐요 같은 긍정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불평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오히려 내 기분만 나빠지지요. 그럴 시간에 좋은 것,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게 나아요. 할머니의 철학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마트에서 사과를 싸게 샀다. 옆집 할머니랑 재미있게 수다 떨었다. 이런 작은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인데 뭐가 감사해?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이에요. 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수많은 연구가 긍정성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증명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이는 심장 건강, 면역력, 수면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가 더 빨리 낫고 만성질환에 덜 걸린다고 합니다. 셋째, 통증이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통증 인식을 줄입니다. 같은 수준의 통증이라도 긍정적인 사람은 덜 아프게 느낍니다. 이것은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넷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니까요.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할머니처럼 감사일기를 쓰거나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나는 늙었어가 아니라 나는 경험이 많아. 혼자라서 외로워가 아니라 혼자라서 자유로워. 몸이 아파가 아니라 그래도 걸을 수 있어.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스톱 하고 외치고 다른 생각으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넷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긍정적이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자신도 부정적이 됩니다. 다섯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유머책을 읽거나 친구와 농담을 나누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나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불행에 집중할 것인가, 행복에 집중할 것인가. 나는 행복을 선택해요.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고 말해보세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7번째 비결.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 관리에 매우 철저하십니다. 매일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십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뭐 하고 대충 때우지 않습니다. 비록 간단한 식사라도 영양을 고려해서 준비합니다. 현미밥, 된장찌개, 채소 반찬, 생선이나 두부 골고루 드십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할머니는 과식하지 않으십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해요. 80% 정도만 먹으면 딱 좋아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볍게 움직입니다. 물을 자주 마십니다. 식탁 위에 물병을 놓고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십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낄 적으로 물 마셔야 해요. 하루에 물 5잔은 꼭 마셔요.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동네 보건소에서 기본 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미루다가 늦어지면 큰일 나요. 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십니다. 할머니는 고혈압약을 드시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한 시간에 드십니다. 약 먹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하루 7시간 30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니다. 잠을 잘 자야 낮에 활동할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왜 건강 관리가 중요할까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 멀리 있으면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구가 많아도, 취미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대충 먹지 마세요. 간단하더라도 영양을 생각해서 준비하세요.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도 챙겨 드세요. 둘째,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5-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피나 차도 좋지만 물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운동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매일 30분 정도는 몸을 움직이세요. 넷째, 충분히 주무세요. 노인도 하루 6-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이 안 오더라도 같은 시간에 자리에 들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두 번은 기본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섯째, 처방받은 약은 꼭 드세요.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놓거나 약통에 요일을 표시해서 관리하세요. 일곱째, 술과 담배를 피하세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쉬운데 이것은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걱정이나 불안이 있을 때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지, 오늘 운동할지, 오늘 몇 시에 잘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내 건강을 결정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혼자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93세 박영순 할머니의 7가지 행복 비결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나만의 의식을 만들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몸을 움직이고 취미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이 7가지가 할머니를 93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불행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옆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 살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걸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할머니의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건강하고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고 기대할 내일이 있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는 현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노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잃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박영순 할머니가 보여주셨듯이 혼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외로운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비결을 실천한다면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나는 혼자라서 불쌍해가 아니라 나는 혼자라서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쓸모없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사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연결되세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하기로 선택하세요. 매일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곁에 두신 자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고 걱정만 하지 마세요. 대신 부모님이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주 연락하고 가끔 방문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의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혼자 사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게 될 모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박영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인생은 혼자 오는 여행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다가도 결국 어느 순간은 혼자가 되지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혼자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온 우주가 있으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 사시는 주변 어르신들께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요? 어떤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